KL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혜입니다. 민선 6기 반환점을 맞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 특별 대담 시간. 오늘은 복분자와 풍천장어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뿐만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지켜온 오랜 역사와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는 도시 고창군을 찾아왔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창군수 박우정입니다. 네, 오늘 고창군청은 처음 방문했는데요. 예.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저기에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 이 문구가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예, 이게 예. 어떤 의미입니까? 예,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지자체들이 대체로 뚜렷한 발전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고 또 군정을 펼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 마침내 어떤 데 도달하는가 또 무엇이 완성되는가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다. 이것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주민과 또 군이 함께 나가면은 훨씬 빠른 발전도 할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창군의 여러 가지 자연 생태 환경에 적합한 그런 목표를 정한 것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입니다. 여기에서 아름답다는 물론 자연 생태 자원 풍광 이런 모든 것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창군은 여러 가지 경치도 아름답고 또 산과 들 이런 모든 것을 아름답게 가꾸는 의미도 있지만 주민들이 화합하고 협력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정했습니다. 네, 문구에 이 고창군을 표현하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예. 네, 그걸 보고 이제 국민들도 이제 군수님도 함께 예.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제 벌써 민선 6기 전반기가 이미 지났어요. 예. 그리고 이미 후반기 이제 군정 운영을 펼치고 계실 텐데 그 2년간에 가장 잘했다 하는 일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군수에 취임해서 그러니까 민선 6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기 전부터 사실은 어떤 지자체가 어떤 한 지역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얼마나 보살피고 있는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근데 모든 지자체장들이 속도 그리고 사업의 크기 이것에만 매달려서 사실은 주민들의 생활 편의는 외면하다시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시골에 살든 우리 읍에 살든 이 모든 주민들이 생활 여건이 조금 더 훨씬 좋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이제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작지만 주민들이 생활하고 또 농사 짓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낱낱이 챙겨서 지난 2년 동안에 열심히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매년 여름만 되면은 큰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떤 농지나 또 마을이 물에 잠깁니다. 이것을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자체장들이 큰 일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그냥 올해도 물에 잠기고 또 내년에도 물에 잠겨도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런 피해를 입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고창군의 경우로 보면은 건동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매년 물에 잠겨서 주민들이 대피를 한다든지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피해가 있었고, 또 금평지구라고 있는데 해림면 그 동호 일대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또 주진천 지역도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금년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칠암천이라고 그래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경계 지역인 공음 지역에 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그 예산이 그 확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이 일들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도 있지만 하천 정비는 한 2, 3년이 지나면 그런 피해는 이제 없어진다. 그래서 제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소규모라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큰 어떤 그렇죠.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큰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민 편의를 일일이 고려한다는 게 되게 작은 일일 수 있는데 고창 국민들에게는 아마 큰 이렇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금방 말씀드린 것과 조금 연관이 있는데요. 고창읍 중심지로 고창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류에 노동 저수지가 있죠. 그래서 이 저수지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고창천으로 흘러 내려오는데 폭우가 왔을 때는 비가 조금만 더 와도 마치 그 뚝이 무너지고 고창 읍내에 그냥 큰 그 피해를 입을 것 같은 불안함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초기부터 노동 저수지를 이제 높이든지 또 이제 고창천을 정비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창천을 정비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동 저수지를 뚝을 높여서 이제 담수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 예산을 국가에서 한꺼번에 다 주면은 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조금씩 나눠서 주니까 아직도 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 국비 예산 확보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제 과제입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주세요. 숙제. 그리고 우리 고창군을 얘기하면은 생물권 보전 지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고창군은 특이하게 전체가 행정구역 전체가 보존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 고창군은 어떤 면이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한 몫을 했을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고창군이 그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고창군이 최초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행정구역 전체를 다 그 포함시키지 않는데 고창군만 그렇게 한 것은 고창군 전체가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생물성 그 생물 다양성이 그 확보되어 있다. 그것을 유네스코가 인정했기 때문에 고창을 그 행정구역 전체를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성과들이 고창군에 가지는 의미는 또 어떤 것들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창군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자연 생태의 소중함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능하면 훼손시키지 않고 잘 보존하고 가꾸고 다듬은 것을 유네스코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창군의 큰 자산이 될 것이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매우 그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고 군청에서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이제 성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독특한 지역의 특성이 이게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제 끌어오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그렇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경기도 양평이라든지 그 일대를 빼고 나서는 전부 개발 위주로 지금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가 다 산업화돼서 나중에는 쉴 만한 곳이 거의 남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구는 역발상으로 자연 생태를 잘 보존하고 가꾸고 다듬고 꾸며서 누구나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 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창군이 현재 귀농귀촌 1번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도시에서 여러 가지 심신이 지쳐 있죠. 그래서 노후가 되었던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도 이 자연 생태가 잘 보존된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구는 근년에 인구가 그러니까 몇십 명 줄어드는 정도로 그 인구를 잘 버티고 있습니다. 몇십 명밖에 안 줄었다는 예, 것은 굉장히 지난 2년 동안에 46명 줄었어요. 그래서 고창군이 6만 인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정책도 많이 펼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관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생물권 보존 지역은 고창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고창 구민들은 이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매우 강합니다. 고창군은 이것을 살려서 브랜드화하고 여러 지역에 이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생물권 보존 지역의 핵심 지역인 운곡 습지가 있습니다. 이 습지는 남사르 습지로도 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일대에 생태 탐방로를 만든다든지 숲을 만든다든지 또 전망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있어요. 또 그 인근에 이제 용계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에코촌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고창에 오시는 분들이 이 에코촌에 머물면서 힐링도 하고 또 자연 생태 자원을 이제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는 그런 마을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창군의 모든 행정을 친자연 또 친환경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창군은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은 고창군의 관광 자원이 늘어나게 되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연계하고 결합시켜서 관광 수익도 늘리고 또 농민들의 소득도 늘어나는 효과가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6차 산업 육성에 주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고창군은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생물권 보전 지역을 활용한 어떤 6차 산업 육성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고창군은 일찌감치 청보리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6차 산업에 일찌감치 눈을 떴지요. 6차 산업은 아시다시피 생산, 가공, 또 판매, 또 체험, 또 관광, 또 수출까지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도 이제 고창군이 6차 산업에서 좀 앞서가고 있고 또 어업 분야에서도 이번에 공모 사업에 그 선정됐어요. 그래서 염전 체험을 한다든지 또 갯벌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결합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고창군은 명실상부한 그 6차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농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또 관광객도 늘어나고 또 와서 체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돼서 이제 체류형 그 관광으로 이렇게 바꿔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보러 오는 사람들은 이제 즐길 수 있어서 좋고 예. 주민들은 소득을 증대해서 좋고 예. 지역은 경제가 발전하니까 좋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 공약하셨던 사업이 6개 분야 23개 사업인데요. 네네. 그 현재까지 그 이행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오셨습니까? 예. 고창군이 내걸고 있는 목표가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네. 고창 건설 아닙니까? 예, 그것과 함께 그 3대 목표, 그러니까 생활복지 실현, 그리고 문화관광 기반 구축, 그리고 명품 농어촌 건설, 이런 3대 그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3개 사업을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32개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서 육아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또 출산 장려금도 확대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료 예방 접종을 그 확대 시행했는데 고창군에서는 그 60세 이상이 되면은 독감, 폐렴 예방 주사를 그 무료로 놔주고 있어요. 타 지자체에서는 아마 지금도 65세 이상으로 보통 그렇게 65세 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 상설 공연을 그 활성화했다든지 해서 그 열심히 7개 사업을 그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공약 사업 그 이행 정도를 보면은 고창군이 A 등급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상위 그룹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한 50% 정도 했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네. 그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딱 시기에 맞게 지금 오신 것 같네요. 네,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네. 열심히 제가 약속한 그 사업들은 더 박차를 갈 생각입니다. 네, 이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 결과를 그 약속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남은 후반기에 꼭 결실을 예. 맺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남은 2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이 중점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지난 2년도 그냥 쉬지 않고 그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 1000여 명 되는 공직자들도 그 함께 했고요. 특히 군민들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어서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남은 2년도 계속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제가 목표한 대로 또 국민이 기대한 대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고창 지역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그런 지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습, 침수 피해 지역, 이것은 제가 임기 내에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고창군에서 산업 기반을 든든하게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산업단지가 지금 완공을 못 보고 있는데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완공을 보고 우량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창은 자연 생태 환경을 지속적으로 잘 보존하고 가꾸고 또 다듬어서 미래에 고창이 관광 산업으로 이제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저의 그 꾸준한 노력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동참 그리고 주민들의 협력으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고창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영상 메시지 남겨주시죠. 예. 그 존경하는 우리 고창 구민 여러분, 민선 6기 지난 2년 동안에 지역이 평온한 가운데 그리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군정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사심 없이 제 역량을 다해서 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살기 좋은 고창 그리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제가 약속한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무덥고 또 가뭄이 계속되는데 부디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며 살기 좋은 고장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박우정 군수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뚜렷한 발전 목표를 통해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고창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